번째 상황실 들어가 보시죠.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시장인데 그래서 주가는 향후에 있을 일을 미리 땡겨 쓴다라는 게 여기서도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왜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볼게요. 아무래도 이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오히려 LG 디스플레이의 목표가를 좀 최근에 좀 올리고 있죠. IT 패널 출하량을 좀 확대를 했는데 매출은 그만큼 좀 증가되지가 못했어요. 근데 4분기에 있어서 분기 매출 7조를 또 달성을 하는 LCD 패널 가격 급락 때문에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실제 실적은 크게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수급 개선으로 좀 재료비 상승이 됐던 이런 부분들 패널 가격 하락 때문에 근데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이런 영향 때문에 감소가 좀 됐지만 오히려 이 대형주가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이 개별주에 급등주 하락한 종목들이 강한 반등 들어간 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그동안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 때문에 올라가려는 탄성 자체는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힘든 시기는 지났으니까 4분기부터 나아질 날을 기대하며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 그렇게 밝은가요?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네. 주식을 우리가 항상 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오르고 나면 이렇게 목표가가 상향이 나오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앞으로 목표가 상향도 나올 거고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지면 오르는 게 주식인데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이 또 LG 디스플레이죠. TV용 패널이에요. 여기에 이제 OLED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장주가 원래 LG 디스플레이였죠. 근데 주가가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적이 괜찮다. 이 정도면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TV용 OLED 패널 출하 목표가 이제 800만 대 정도 되는데 연간 흑자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특히 하이엔드 쪽이죠. 기술이 차별화돼 있으면서 이 부분의 글로벌 전략 그리고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TV 시장은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이엔드 TV 쪽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TV 쪽에 사실 기술력도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LCD나 저가 TV들 패널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좋지만 워낙 중국 제품들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싼 거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 하나 사는 거 좀 앞으로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하니까 그냥 최신의 것, 비싼 거 사자라는 소비자들이 많던데요. 특히 요새 이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심지어 명품까지도 그렇고 명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요새 많은 분들이 좋은 거 하나 사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좋은 거 하나 사자로 저희도 이 이 종목을 사봐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정말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안 좋다고 할 때 대형주가 움직임이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예측이 됐던 게 올라갈 때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개별주도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급등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또 내일 또 급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 어찌 됐든지 간에 22,000원 라인을 도전하러 가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대형주가 순환매가 세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딱 기억을 해주시고 uk석 가리기를 지금부터 특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차후에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앞서 LG 디스플레이와 달리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MLCC 그리고 반도체 기반 쌍끌이 보여주고요. 현재 주가는 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 최대 하반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단순히 3분기만 잘 나온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전기 지금 기회가 크게 온 것 같아요. 아, 대뜸요. 기회가 네, 크게 기회가 왔다. 크고 왔고 네. 또 MLCC가 이제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해주는 그 가격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관련주 중에 삼성전기가 사실 탑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특히 또 삼성전기가 내년을 준비하는 이번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특히 여기 주력 사업 MLCC용 이 응용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었지만 고사양 반도체 패키지 기판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특히 모바일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 MLCC 같은 경우는 전장용의 MLCC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풀가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ASP죠.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판 부분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반도체 기판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실적 개선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MLCC가 뭐 반도체 그 MLCC가 네. 뭐 휴대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네. 자동차에는 훨씬 네. 더 많은 수량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네네. 그 특히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부르는 뭐 한 게 값이요? 300 조그만 와인잔에 한 요만큼 들어가는 양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가격이 근데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또 삼성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올라가는 탄력으로 봤을 때 또 삼성전기 특히 또 앞으로 주목할 이유가 많은데 주가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니 삼성전기 주가는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네. 아니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그 이미지가 강한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좀 무겁기는 한데 네. 또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 억지로 어떤 일정 가격을 받친다든지 하면 탄력성이 떨어져요. 아, 차라리 떨어지고 오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팍팍 떨어지고 팍팍 오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는 일정 가격 추세를 일방적으로 하락시키지 않고 하락하고 나면 항상 되돌림 반등을 많이 주면서 최근에 주가 좀 빠졌거든요. 노트북 출하량이죠. 언택트종의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는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확대를 하면서 PC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쓰임새가 좀 다양해진다면 또 MLCC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주가 사실은 그동안 힘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도 좋아봤자 소용없다 2분기, 좋아봤자 소용없다 3분기. 하지만 지금 어때요?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안 좋은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대형주의 탄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더욱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수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를 먼저 견인해서 올렸던 자동차 대형주가 있었죠. 특히 현대차, 기아 요새 굉장히 기아 같은 경우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어느 정도 덜 올랐지만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걸로 봤을 때는 순환매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현재 매수 가능한지 네. 차트 보면서 분석해 보고요. 또 네. MLCC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단순히 삼성전기뿐 아니라 같이 오를 만한 또 다른 종목이 있어 보이는데 그 종목까지 들어보죠. 네, 일단 지금 사실 저의 눈에는 이제 삼성전기만 보이거든요. 일단은. 온리 네, 삼성전기. 일단은 삼성전기가 보이는데 네.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한번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삼성전기를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힘들었죠. 1월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게 떨어지고 나서 이런 파동이 항상 나오죠. 이번에는 여기를 이탈시키고 오늘 강한 반등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간에 하면 저는 조만간에 또 한 18만 원, 19만 원 라인에 안착이 되면서 내년 실적을 좀 대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16만 5천 원 전후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오르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성이 좋아요. 오를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좀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우리가 좀 정말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사막 콘덴서가 안 올랐어요. 오늘은 좀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 종목 괜찮은 기업인데 단점이 거래량 자체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절적 성수기가 있고 또 5G나 배터리형 공급이 좀 느는 회사인데 특히 가전 쪽이나 TV 쪽도 좀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주가가 위치가 이렇게 탄력이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봐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정도로 제가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건 삼성전기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예요. 목표가 이제 주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 시장에서 좀 많이 지지부진할 때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이정무 대표님은 항상 시장 상위 안에서 과대낙폭 네.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게 또 증권가 분석하고 지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한 샤이닉스가 11만 원저리 오면 증권사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미리 이제 2주 전부터 매일같이 하이닉스를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왜 자꾸 SK하이닉스 갖고 오시지? 이거 네. 이야기 어제 들어오는데 생각했는데 듣길 잘했네요.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가 이 매일경제 꼭 시청해야 되는 이유가 네. 지난주, 이번 주 공약주가 하이닉스였거든요. 시초가 공약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기분도 좋고 이제 시작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늘 좀 주가가 좀 그동안의 악재 이런 부분들 다 반영했고 사실 인텔 폭락한다고 지난주에 12% 떨어졌다고 해서 겁먹으신 분들 많았었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죠. 거기는 지금 매출이 작년하고 올해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치고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D램 공급에 대해서 전략을 짤 때 수익성에 대한 최우선을 봐야 되고 특히 재고를 축적할 수 여유가 있길래 재고 소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4분기뿐만 아니라 당분간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들을 본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더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인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수 완료해서 이 실적 개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R&D 기반 투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의 강자로 나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모두 다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지금도 좋은 자리일까요? 라고도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공지철님은 이정무 대표님 단타 위주인 줄 알았는데 요즘 대형주 미는 거 보니까 다 잘하시나 봐요. 근데 어때요? 성향이 단타예요? 아니면 대형주도 충분히 공략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 정말 강하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연초 1월 달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로 사실 작년 현대차 계속 1년 내내 했었었는데 1월 달에부터서는 좀 사실 대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 와서 얘기하면 되지 그 종목에 대해서 오르니 떨어지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가봐야 뭐 좀 오르다 또 떨어진다. 내년 1분기 실적 안 좋다. 하지만 연초에 그렇게 가이던스나 실적이나 이런 목표치를 올렸던 그분들이 지금 슬그머니 목표치를 낮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맞춘 게 있어요. 실적은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대부분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좀 많이 떨어졌다. 실적 좋은 기업 좀 사놓자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가격에서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 돼요? 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좋은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순환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쳤구나. 그럼 삼성전자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8만 원 라인. 여기 가면 또 많은 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선점하는 효과에서 삼성전자를 일단 보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이틀 전에 막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장중에 좀 저는 포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쭉 들고 가다가 일단 120일선을 관통하는 자리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대형주인데. 그래서 10만 5천 원 전후에 왔을 때 관심 가져보시고 삼성전자가 저는 현재 가격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도 같이 꼭 보시고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목표치를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12만 원 선 이 라인.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9만 원에서 12만 원이 도달되면은 수익이 30%가 넘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내년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낙폭과대 대형주가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개별주 급등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들어갈 때 우리가 추세를 논할 게 아니라 낙폭과대 반등이 굉장히 세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개별주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차트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급등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논리로 대형주 순환매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올랐구나? 그럼 LG전자 보고 이렇게 대형주 순환매를 계속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K하이닉스까지 다뤄드렸습니다. 하나의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짝꿍처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SK하이닉스면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시총상위 종목 안에서 과대 낙폭주 연말을 위해 저희는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정복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